새해만 되면 전국의 헬스장은 발 디딜 틈 없이 붐비지만 불과 한 달만 지나도 평소처럼 한산해지는 풍경을 우리는 매년 목격합니다. 야심차게 시작한 다이어트나 외국어 공부, 혹은 나만의 창의적인 결과물을 만들어 보겠다는 다짐까지, 왜 우리는 매번 굳은 결심을 하고도 며칠 못 가 제자리로 돌아오고 마는 걸까요? 아마 여러분은 그럴 때마다 자신의 나약한 의지력을 탓하며 자책해왔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왜 이럴까? 라는 자괴감은 결국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용기조차 갉아먹게 되죠. 하지만 뇌과학의 관점에서 보면 당신이 포기하는 건 의지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뇌 구조가 원래 그렇게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꾸준히 하지 못하는 것은 뇌가 고장나서가 아니라 사실 아주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오늘은 당신의 노력을 헛수고로 만드는 뇌의 생존 전략과 성공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뇌를 스스로 튜닝하는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타인의 성공을 부러워만 하던 관찰자에서 벗어나 자신의 뇌를 직접 경영하는 감독이 되는 법,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인정해야 할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인간의 뇌는 성공이나 자아 실현을 위해 진화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뇌의 1차적인 목표는 오직 하나, 생존입니다. 우리 뇌 안에는 크게 두 명의 사령관이 살고 있는데, 하나는 이성적 판단과 장기 계획을 담당하는 전두엽이고, 다른 하나는 본능과 즉각적인 감정을 주관하는 변연계입니다. 우리가 내일부터는 꼭 공부해야지 라고 결심할 때는 전두엽이 주도권을 쥐고 있지만, 막상 다음날 아침이 되어 알람이 울리면 변연계가 강력하게 속삭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너무 피곤한데 10분만 더 자자. 오늘 하루 안 한다고 인생이 바뀌진 않아. 처럼 말이죠. 문제는 이 싸움에서 변연계가 압도적으로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변연계는 수백만 년 동안 인류의 생존을 책임져온 베테랑 하드웨어지만, 전두엽은 진화 역사에서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신참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두엽은 뇌 전체 무게의 2%에 불과하지만 전체 에너지의 20% 이상을 소모하는 가성비 낮은 장비입니다. 뇌의 입장에서 새로운 도전이나 공부는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는 위험 신호와 같습니다. 원시시대의 새로운 길로 들어서는 것이 맹수의 위험을 의미했듯, 현대의 뇌에게 새로운 습관은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로 인식됩니다. 그래서 당신이 무언가 새로운 것을 시작하려 할 때 변연계는 본능적으로 당신을 가장 편안하고 에너지를 아낄 수 있는 상태, 즉 현상 유지로 되돌려 놓으려 합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심리적 항상성이라고 부릅니다. 즉 당신이 포기하는 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뇌가 생존 모드를 아주 충실히 가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왜 누구는 이 본능적인 저항을 뚫고 성공의 궤도에 올라타고 누구는 매번 주저앉는 걸까요? 그 비밀은 뇌의 보상 시스템인 도파민 회로에 있습니다. 도파민은 우리가 무언가를 기대하거나 성취했을 때 느끼는 쾌락의 호르몬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뇌는 지연 보상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의 고통을 견디면 나중에 큰 보상이 올 것을 뇌가 믿고 그 과정 자체에서 도파민을 분출하도록 배선되어 있죠. 반면 자꾸 포기하는 사람들의 뇌는 즉각적 보상에 길들여져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스마트폰 스크롤링이나 자극적인 게임, 당분이 가득한 스테이크나 고열량 음식은 아무런 노력 없이도 뇌에 즉각적인 도파민을 쏟아냅니다. 이런 초저가 도파민에 익숙해진 뇌는 6개월 뒤에 자격증 합격이나 1년 뒤에 성공이라는 먼 미래의 가치를 기다릴 인내심을 잃어버립니다. 이를 보상결핍증후군이라고도 하는데, 뇌가 이미 쉬운 도파민에 중독되어 가치 있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동력을 상실한 것입니다. 실제로 최신 성능의 게이밍 키보드나 마우스 같은 장비를 새로 구매하는 행위 자체도 일종의 즉각적 보상을 노린 뇌의 전략일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꾸준히 노력해서 얻는 숙련의 기쁨보다 결제 버튼 하나로 얻는 소유의 쾌락이 훨씬 빠르고 쉽기 때문이죠. 당신의 뇌는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왜 그렇게 힘들게 해? 그냥 지금 유튜브나 보면서 편하게 도파민을 얻자. 이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건 당신의 성격 탓이 아니라 도파민 회로가 단기 쾌락 위주로 잘못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우리 뇌는 고정된 기계가 아닙니다. 신경 가소성이라는 놀라운 성질 덕분에 우리가 반복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면 뇌의 물리적인 연결망인 시냅스는 언제든 변할 수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의지력이라는 소모성 자원을 쓰는 대신 뇌를 효율적으로 튜닝하여 성공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구축합니다. 첫 번째는 2분 규칙의 활용입니다.
뇌는 급격한 변화를 공격으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목표를 뇌가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아주 작게 쪼개야 합니다. 하루 1시간 운동하기가 아니라 운동화 끈만 묶기를 목표로 삼으세요. 일단 행동이 시작되면 뇌에서는 아세틸콜린이 분비되며 집중력 회로가 열리고 저항감이 획기적으로 줄어듭니다. 두 번째는 최적 실패율 85% 규칙입니다. 너무 어려운 목표는 뇌를 공포에 빠뜨리고 너무 쉬운 목표는 도파민을 주지 않습니다. 최근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학습의 효율이 극대화되는 지점은 약 15%의 실패가 섞여 있을 때입니다. 약간의 도전적 과제를 섞어 뇌가 조금만 더 하면 되겠는데? 라는 적절한 긴장감을 느끼게 할 때 신경가소성이 활발해지며 뇌는 가장 빠르게 성장합니다. 세 번째는 환경의 전두엽화입니다. 당신의 본능인 변연계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환경을 설계해야 합니다. 공부할 때 스마트폰을 다른 방에 두는 것은 의지력을 쓰는 게 아니라 변연계가 유혹을 인지조차 못하게 원천 차단하는 지혜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의지력이 필요 없는 환경의 힘을 믿으며 마치 장비를 세팅하듯 주변 환경을 목표지향적으로 재배치합니다. 마지막으로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요소는 바로 휴식입니다. 많은 이들이 무조건 앞만 보고 달리는 것이 성공의 길이라 믿지만 뇌과학은 다르게 말합니다. 우리가 멍하니 있거나 깊은 휴식을 취할 때 활성화되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는 뇌가 낮 동안 얻은 정보를 정리하고 창의적인 해결책을 연결하는 핵심적인 시간입니다. 자꾸 포기하게 되는 이유 중 하나는 뇌에 인지적 과부하가 걸려 전두엽이 마비되었기 때문입니다. 전두엽의 에너지가 고갈되면 우리는 본능적인 변연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충분한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자는 동안 뇌는 불필요한 정보를 삭제하고 중요한 기억을 고착화하며 신경망을 재정비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명상을 즐기고 규칙적인 수면을 강조하는 이유도 그것이 뇌의 하드웨어를 가장 최신 상태로 유지하는 방법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종이 도안을 자르고 무언가를 만들 때의 집중력도 사실 뇌가 적절한 자극과 휴식의 균형을 이룰 때 극대화됩니다. 우리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만들기나 슬라임처럼 단순한 촉각적 자극을 통해 뇌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이 오히려 전두엽의 에너지를 회복하는 훌륭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성공이란 매일 아침 거창한 결심을 하고 자신을 채찍질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뇌 구조를 이해하고 그 본능과 영리하게 타협하며 아주 조금씩 시냅스의 연결을 바꿔나가는 긴 여정입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실패했던 건 당신이라는 사람의 본질이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당신만의 뇌 사용 설명서를 아직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일 뿐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나약함을 탓하며 자책하지 마세요. 대신 당신의 뇌에게 아주 작은 성공의 경험과 충분한 휴식을 선물해 주세요. 타인의 기대에 맞춘 카멜레온이 아닌 자신의 가치를 기준으로 인생을 연출하는 감독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작은 변화가 쌓여 도파민 회로가 변하고 전두엽이 단단해지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포기를 고민하지 않는 사람으로 진화해 있을 것입니다. 세상이 정해준 속도가 아닌 당신의 뇌가 감당할 수 있는 속도로 한 걸음씩 나아가세요. 그것이 가장 확실하고 빠른 길입니다. 지금까지 심리적 거리두기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당신의 뇌를 다시 배선하는 데 작은 이정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당신의 위대한 도약을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